그 다음에 이제 백감균 말씀드릴게요. 백감균은 이제 BB라고 그러죠. BB, 보베리아 바시아나 BB라고 하는데, BT는 이제 바실러스 퓨린겐시 있어요. BT 그러고 그냥 BB 그래요. 이 백감균은 BT하고는 약간 이 작용이 다릅니다. 얘는 이 표피에 백감균이 딱 묻어야 돼요. 곤충의 표피에 백감균이 딱 묻으면 백감균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요게 이제 포자예요. 백감균의 그 포자. 여기 곤충의 몸에 닿으면 요 끝부분에 바라관이라고 해갖고 뭐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곤충의 표피도 큐티클층 뭐 키틴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녹이는 효소를 내가 바라관에서 해갖고 구멍을 내요. 그럼 침투에 들어가요. 그러면 곤충 입장에서는 내 몸에 뭔가가 침투에 들어온다. 그럼 얘는 곤충도 방어물질을 내요. 근데 그 방어물질을 무력화시키는 독소를 또 냅니다, 얘가. 그래서 몸에 침투를 해요, 백감균이. 백감균이 이렇게 침투해서 안에 들어가고 얘도 말하자면 이제 장내에서 이제 뭐 해갖고 얘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죽었다.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와서 또 지구 이제 백감균을 더 포자를 만들어서 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이렇게 뒤집고 있는 거죠. 요게 백감균의 다 분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라보면 또 여기서 또 포자들이 또 날아가서 또 공기 중에 다니다가 또 곤충에 맞으면 또 죽이는 거죠. 네. 이게 백감균이에요. 백감균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랬느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숫자라고. 숫자. 국내에 백감균이 그람당 1억 마리 넘는 거 없어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00억 마리 정도짜리 그 백감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는 중국에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람당 뭐 100억 마리짜리가 어디 있어요? 백감균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리고 백감균하고 녹감균 두 가지는 곰팡이잖아요. 이 곰팡이는 절대로 액체 배양하시면 안 됩니다. 배양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기농에서는. 내가 이 미생물 배양해서 쓰면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쓰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감균, 녹감균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분말 상태로 갖고 온 그 포자를 물에 타서 바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정이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좀 늘려야겠다. 그럴 때는 고체 배양을 하셔요. 권해드리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백감균을 물에다가 넣고 뭐 얘가 공기를 필요로 하니까 기포기 넣어주고 뭐 좀 당분 같은 거 좀 넣고 좀 키우면 안 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곰팡이잖아요. 트리코데르마도. 백감균, 녹감균도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자,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가지가 쭉 나가면서 포자들을 만들어요. 물속에서 배양을 하면요. 요 동그란 포자가 우리는 필요한데 포자는 안 만들어지고 가지만 많이 계속 늘어나요. 겉으로 보면 균사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은 액체 배양 절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좋은 것도 못 쓰는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곰팡이는 절대로 그냥 소수가 높은 거를 갖다가 바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정말 좀 하고 싶다. 뭐 실험 정신이 강하니까 우리 유기농가들은 그런 분들은 고체 배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쌀뜨랑 섞어서 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세요. 백감균이 곤충을 죽이는 균이니까 쌀교에다가 얘를 증식을 시켜놓으면 얘는 쌀교만 먹었고 떠내라서 곤충을 못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백감균을 내가 더 증식을 시킨다 그랬을 때는 곤충을 많이 잡아다가 거기다가 놓고 이거를 배양을 해라. 네, 그게 더 합리적이긴 해요. 곤충 잡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 곤충을 잡아다가 뭐 갈아갖고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못 볼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제일 높은 걸 제가 싸게 공급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갖다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감균도 이제 그런 거고요. 뭐 백감균은 뭐 다들 알다시피 누에가 죽어 있는데 허 옆에 덮여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백감균이었던 거죠. 그 메커니즘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백감균도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흐리고 습도가 좀 높은 날 그때 뿌리셔야 돼요. 옆면시비가 가능합니다. 백강균은 옆면시비가 가능하도록 진화된 미생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잎에 뿌려놔도 잎에서 얘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얘는 돼 있는 거예요. 왜? 곤충한테 들어가서 기생을 해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 곤충에 파고 들어가서 곤충에서 먹고 살고 또 나와서 또 퍼뜨리고 이게 얘는 습관화되어 있는 애라서 땅에다 주는 것보다 옆면시비로 쓰는 게 보통 백강균이에요. 백강균 효과가 없었던 거는 숫자가 적은 거를 저밀도로 뿌렸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신 거지 제대로 뿌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녹강균이에요.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녹강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녹강균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녹강균은 사실 옆면시비 하는 미생물이 아니에요. 네. 녹강균은 토양에 전문화된 특화된 미생물이에요. 토양에. 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작기가 끝났어요. 수확을 다 했어요. 그때 과원에다가 이 녹강균을 물에 타고 흠뻑 관주를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 대고 보면 토양 속에 월동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월동하는 곤충 뭐 얘네들이 이제 땅 속에서 막 움직여요. 이 곤충들이. 그랬을 때 이 녹강균이 토양에 이제 흠뻑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균이 여기 녹강균이 있어요. 녹강균은 땅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곤충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묻었어요. 얘를 죽입니다. 네. 그래서 녹강균은 땅에다 뿌려주는 미생물이에요. 옆면시비 하는 게 아니라. 옆면시비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따가 나오겠지만 얘는 자외선에 더 약해. 백강균보다 더 약해. 이거 옆면시비 뿌렸다 그러면은 헛수고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가 안 뜨고 뭐 흐린 날씨가 며칠씩 유지된다. 그럴 때는 뭐 뿌려도 되긴 되겠죠. 햇볕을 받았다 하면 얘는 그냥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얘도 그 백강균처럼 죽이는 방식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녹강균이 효과는 더 세긴 센데 얘는 옆면시비가 불가능한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땅에다 뿌리고 그것도 이제 늦 가을이나 아니면은 초봄에 이렇게 해서 땅에다 뿌려서 내 토양에 있는 해충의 밀도를 낮춘다. 이 생각으로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녹강균을 쓰시고 눈에 보이는 돌아다니는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백강균을 치겠다는 건 그건 옆면시비 하는 건 백강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여기 해놨어요. 저도 이런 비교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회장님께서 녹강균 얘기하셔서 왜냐면 백강균을 써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녹강균을 써보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냐면 그 전에 쓰셨던 게 제대로 된 미생물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람당 100억짜리 포자가 활성도가 좋은 거를 내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럼 효과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백강균은 얘네들 비슷해요. 근데 주요 서식 위치를 보시면 백강균은 잎에 가지, 숲이 공중에 떨어다니는 게 이게 백강균이에요. 녹강균은 토양하고 뿌리 주변. 네, 그러니까 관주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갖고 옆면시비 한다. 이거 아무 쓸데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녹강균은 토양으로 줘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는데 쓰는 게 녹강균. 돌아다니는 것 때 눈에 뭐 잡기 중에 그럴 때는 백강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전략적 위치가 백강균은 지금 보이는 해충을 잡는 균. 보이는 거. 그리고 녹강균은 땅이니까 안 보이는 거. 땅 속에 있는 안 보이는 걸 잡는 건 녹강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얘네 둘 다 이 해충의 몸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녹강균은 땅 속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해충이 몸에 닿는 거고 백강균은 돌아다니는 내가 일부러 뿌려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두 개 같이 섞어도 됩니까? 섞어도 상관없는데요.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섞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토양에다가 관주를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섞어서 옆면시비를 했다. 근데 오늘은 흐려서 괜찮은데 내일 해 떴어요. 그럼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녹광균과 토양 살충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토양 살충제. 그 얘들도 아까 보셨잖아요. 포자가 공기 중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관주를 했다 해도요. 그 포자들이 바람으로 하면은 조금씩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관주를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날아다니다가 해충에 딱 몸에 닿으면 죽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광균하고 녹광균의 차이 아시겠죠? 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곤충 체표, 그 곤충의 몸에 표피의 그 큐티클층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게 백광균, 녹광균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주로 백광균은 발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얘는 이 발화 속도라는 거는 포자의 발화 속도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백광균은 색깔이 약간 뭐 흰색 계통이고 녹광균은 녹색 계통이에요. 이게 백광균을 딱 뿌렸을 때 백광균의 효과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백광균의 이 포자가 날아다녀야 되고 이 뿌렸을 때 그 포자가 얘가 발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몸에 이 벌레 몸에 딱 붙었는데 발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아까 제가 발화관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곤충에 구멍을 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발화예요. 그 발화관이 나오는 걸 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발화가 돼서 몸에 확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백광균이 빨라요. 근데 사실 그 녹광균은 그거보다 조금 느려요. 그래서 염면 시비를 할 때 백광균을 해갖고 보이는 걸 빨리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